안녕하세요. 지역사회 간호와 간호관리를 맡고 있는 이금남입니다. 온라인으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저희 학원에서 저희 온라인 수업이 여러분들 합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 바라고요. 합격에 이끄는 길잡이가 되기 바랍니다. 저희 온라인 수업에서는 크게 이론 수업과 문제풀이로 이루어지는데, 이론 수업은 교재로 할 거고요. 교재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이론과 문제가 같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론은 요약 정리하는 식으로, 우리가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요약 정리하는 식으로 할 거고, 중간중간 필기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필기는 많지 않으니까 여유분에다가, 교재의 여백분에다가 여러분들이 메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는 다 풀 수도 있고 하지만 이것 또한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론 수업은 교재 중심으로 이론 간단하게 요약 정리하고 문제 간단하게 살펴보고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이론 수업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문제풀이라는 걸 하게 될 거거든요. 이 문제풀이는 기출문제 중심으로 풀이하게 될 겁니다. 기출문제는 우리가 지역사회 간호와 간호관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시험을 보신 분에 의해서 복원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하진 않다는 것, 우리가 많은 수험생에 의해서 복원된 거다 보니까 완전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참고하는 수준에서 이렇게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수업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들 어디서 어떤 문제가 주로 나왔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출제되겠구나, 기본적인 문제는 예측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목표로 우리가 열심히 강의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합격하는데 꼭 많은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지역사회 간호 1장 바로 들어가도록 하죠. 일단 지역사회 간호 들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제목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지역사회 간호. 여러분들 간호는 대상자에 따라서 임상에, 즉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를 간호하는 임상간호가 있고요. 임상간호가 있고,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병원 밖에 있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사회 간호, 이렇게 나눌 수 있죠. 그래서 크게 임상간호와 지역사회 간호 이렇게 나눠집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다면 다 지역사회 간호로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간호는 임상간호보다 훨씬 광범위한 과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지역사회 간호 사업은 또 우리가 크게 분류하는 학자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우리가 분류해 보자면 지역주민에게 어떤 사업이 제공되는가에 따라서 내용별 사업이 있고요. 내용별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서비스별 사업이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업이 제공되는가에 따라서 분류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감염병 관리 사업이다,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감염병 관리 사업이다, 또 만성퇴행성 질환 관리 사업이다, 건강증진 사업이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역주민 대상으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가에 따라서 구분한 지역사회 간호 분야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한 지역사회 간호는 대상자로도 분류할 수 있어요. 대상자별. 여러분들 지역주민 중에서 누굴 대상으로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모자를 대상으로 하면 모자보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학생을 대상으로 하면 학교보건, 또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산업보건,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 노인보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상자별로 나눌 수 있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쭉 살펴보게 될 지역사회 간호는 요 내용별 사업과 대상자별 사업, 이런 것과 관련된 내용을 앞으로 쭉 다룰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장 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공부할 때 요 목차를 한번 쭉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 내용에서 어떤 걸 다루겠구나 이런 것들을 개괄적으로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첫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목차를 한번 쭉 살펴볼까요? 1장에서는 지역사회 간호 이해라고 그래서 여기서는 지역사회 보건과, 우리가 지역사회 보건이라는 것이 간호보다 더 큰 거예요. 여러분들 이 간호보다 더 큰 바운다리에 있는 것이 우리가 보건학이거든요. 보건학은 건강을 추구하는 학문은 다 보건학이라고 합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을 추구하는 학문은 우리가 지역사회 보건학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역사회 보건에 대한 개념도 간단하게 살펴볼 거고요. 이 안에서 지역주민 대상으로 우리 간호사에 의해서 제공되는 간호사업,
그죠? 지역사회 간호에 대한 개념도 살펴볼 거고, 또 지역사회 간호하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되는 이론들이 있겠죠. 요 기초 이론을 우리가 1장에서 쭉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1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보건학에 대한 개념, 또 지역사회 간호에 대한 개념, 그리고 지역사회 간호의 기초가 되는 이론, 그죠? 어떤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지역사회 간호 사업이 이루어지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쭉 이해를 하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장에서는 여러분들 지역주민 대상으로 간호 사업을 실시할 때 아무렇게나 실시하는 게 아니겠죠. 우리가 과학적인 과정에 의해서, 근거가 있는 과정에 의해서 실시되기 때문에 이 2장에서는 지역사회 간호 과정, 우리가 활동을 제공할 때 어떤 과정에 의해서 제공되는가, 이 과정과 그다음에 그 간호 사업을 제공할 때 이용하는 우리가 수단이라던가 방법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우리 2장에서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2장이 끝나면은 우리가 어떤 과정에 의해서 간호 사업이 제공되는구나, 그리고 어떤 방법 수단이 사용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으셔야 되겠고요. 네, 3장에서는 보건의료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할 거거든요. 여러분들 한 나라에는 사회 제도가 있고요. 그 안에 보건의료와 관련된 우리 제도가 있겠죠. 그래서 3장에서는 크게 우리가 한 나라의 보건의료와 관련된 시스템, 체계, 요거를 쭉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4장은 우리가 결국은 지역사회 간호든 지역사회 보건이든 건강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4장에서는 우리가 건강에 대한 개념을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우리가 지역사회 간호 사업에서 가장 초점이 되고 있는 건강 증진. 여러분 예전에는 질병 예방이라던가 조기 발견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강조했다면 최근에는 만성태행성 질환이 많아지면서 생활 습관을 건강하게 바꾸기 위한 건강 증진 사업이 아주 핵심 사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 증진에 대해서 우리가 4장에서 살펴볼 거고요. 그다음에 5장은 지역 주민 대상으로 보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연구하는 학문을 역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연구하는 학문을 역학이라고 그러는데, 역학에 대해서 쭉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질병 관리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질병은 감염병이 있고 우리가 비감염성 질환, 만성태행성 질환 같은 것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지역사회 간호 같은 경우에는 지역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감염병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인구 집단 전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사회 간호에서 우선순위가 아주 높은 질병 관리가 감염병입니다. 그래서 감염성 질환의 관리에 대한 것을 우리 중점적으로 살펴보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7장은 우리가 가정간호사, 가정전문간호사에 의해서 6장은 가족간호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지역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더라도 우리가 단위는 가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사회 간호사업의 단위가 되는 가족을 단위로 하는 간호사업을 우리가 6장에서 살펴볼 거고요. 7장은 우리가 가정전문간호사에 의해서 제공되는 가정간호사업이라던가, 그다음에 인구층 중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보건사업이라던가, 그다음에 말기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호스피스 간호, 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재활간호사업, 또 지역주민에게 정신질환을 예방하고 정신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우리의 정신보건사업, 이렇게를 우리가 모아서 제목을 지역사회 중심 간호사업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요. 이 제목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다룰 거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8장에서는 우리 인구 중에서도 영유아하고 모성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사업이 모자보건이겠죠. 모자보건사업에 대해서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9장은 인구와 가족계획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부터 가족계획 사업을 도입해서 지금도 가족계획 사업을 실시하고 있죠. 이 가족계획 사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인구를 조절하는 사업이 가족계획 사업으로 포함됩니다. 그래서 9장에서는 이 가족계획 사업과 인구 조절 사업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쭉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0장에서는 여러분들 인간에게 질병을 발생시키는 데 있어서
사람과 관련된 요인도 있고 질병의 원인 요인도 있지만은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을 환경이라고 그러는 거죠. 환경 요인 중에서 인체 질병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10장에서는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인간의 질병 발생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데 요 환경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쭉 다루게 될 거고요. 우리가 환경이라는 것이 질병 발생과 인간의 질병 발생과 어떤 관련성이 있고 어떻게 작용하는가 요 환경 보건에 대한 얘기를 쭉 다루게 될 거고 그다음에 11장에서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우리가 산업보건사업 그다음에 12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보건사업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3장에서는 지역사회에서 하는 간호사의 활동이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간호사가 대상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비스를 계획해서 제공한다는 거고요. 이 보건교육이라는 것은 간호사가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보건에 관해서 즉 건강에 관해서 대상자에게 교육함으로써 대상자의 지식이라던가 태도라던가 행동 이런 것들을 바람직하게 바꿈으로써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간호활동을 우리가 보건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건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13장에서 살펴보고 우리가 기본 수업 강의는 이렇게 마무리 짓게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목차를 쭉 보시니까 여러분들 교재를 다 본 것 같죠, 그죠?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가 순서대로 우리가 순서 입각해서 우리가 진도를 쭉 나가보도록 하죠. 예, 오늘은 1장 지역사회 간호 2회부터 들어갑니다. 예, 지역사회 간호 2회. 여러분들 요 1장의 지역사회 간호 2회에서는 뭐에 대한 얘기를 할 거냐면 여러분들 간호가 범위가 크냐 보건이 크냐 보건이 크다고 그랬죠. 우리가 보건학이 있는 거고요. 그죠? 이 보건이라는 것이 있고 이 보건은 건강을 추구하는 모든 것을 다 모아서 우리가 보건학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앞에 지역사회가 붙으면은 대상이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을 추구하는 학문을 우리가 지역사회 보건이라고 그러는 거고 요 건강을 추구하는 학문 중에 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요 안에 간호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간호학 중에서도 여러분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간호학을 지역사회 간호학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요 지역사회 보건학 속에 지역사회 간호가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요 지역사회 보건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쭉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지역사회 요걸 먼저 살펴보고 나서 지역사회 간호에 대한 개념을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요 지역사회 간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역사회 간호 과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되는 이론은 너무나 많거든요. 이 이론 중에서 우리가 주요 이론 여러분들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시험에서 주로 출제되는 주요 이론 뭐 교재에 나온 이론뿐만이 아니라 그 이외 이론도 많은 이론들이 사용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문제에서 주로 출제되는 주요 이론 중심으로 우리 1장에서는 살펴보게 될 거예요. 예, 그러면은 우리가 먼저 요 지역사회 보건의 개념, 지역사회 간호 개념 요걸 살펴보기 전에 공통적으로 들어간 게 뭐겠어요? 지역사회라는 거죠. 그죠? 지역사회 보건이든 간호든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건학과 지역사회 간호의 대상인 뭐에 대한 얘기를 쭉 하게 될 거냐면 제일 먼저는 요 지역사회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라는 거예요. 지역사회. 여러분들 요 지역사회 보건이나 간호의 대상이 되는 지역사회 문제로 많이 등장합니다. 요 지역사회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WHO는 세계보건기구잖아요. 그 보건에 관한 가장 국제적인 권위 있는 기구이기 때문에 개념에 대한 문제가 나올 때는 우리가 WHO 개념이 가장 많이 다뤄집니다. 여러 학자들이 정의 내렸지만 우리가 WHO 정의가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활용되다 보니까 우리가 WHO 정의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WHO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지역사회라는 것은 지리적 경계 또는 공동의 가치, 공동의 관심에 의해서 구분되는 사회 집단, 사회라는 말이 붙으면 집단, 인구의 복수의 의미가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사회 집단이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지역사회라는 것이 땅덩어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사람의 집단을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고요?
지역사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역사회를 구분할 때 우리가 지역적인 경계에 의해서도 구분될 수 있는 거고 또 공동의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 구분할 수도 있는 거고 공동의 관심을 가지고도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WHO 정의는 기본이에요.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의 속성, 이 부분으로 가도록 하죠. 여기서는 어떤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 지역사회를 구분하는 세 가지 속성이 있어요. 여러분들 사회집단을 결국은 지역사회라고 그러는데, 이 지역사회를 유형을 분류할 때 우리가 세 가지 속성에 근거해서 분류하거든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지리적 영역,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지리적 경계에 의해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지리적 경계를 이렇게 해서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을 지역사회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공동의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서로 상호작용하겠죠. 상호작용에 의해서도 우리가 지역사회를 구분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공동의 유대감, 즉 공동의 관심이라던가 소속감이라던가 이런 유대감에 의해서도 분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지역사회를 구분하는 세 가지 속성이 지리적 영역, 사회적 상호작용, 공동의 유대감 이렇게 세 가지를 둘 수 있다는 거죠. 꼭 알아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지역사회의 특성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리적 영역이든 상호작용이든 유대감이든 우리가 지역사회를 이렇게 구분을 했다. 그러면은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특징이 있겠죠. 여러분들 지역사회에는 다른 지역사회와 구분되는 분리성이 있어요. 분리적인 특성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가 지역사회마다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겠죠. 독특성이 있겠고 세 번째로는 그 지역사회마다 갖고 있는 동질적인 특성을 갖고 있겠죠. 동질성이 있겠고 그다음에 네 번째가 지역사회로 구분된 이 인구 집단에서는 갖고 있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우리가 합의성이라던가 자주성 이런 특성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지역사회의 어떤 형태의 지역사회는 다른 지역사회와 상호작용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상호작용의 특징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의 특성 이 부분은 뭐 아직까지 출제된 적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참조적으로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그 지역사회 기능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지역사회 기능.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지역사회 보건, 지역사회 간호의 대상인 지역사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는 것이 지역사회를 구분할 수 있는 속성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특성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지역사회를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지역사회는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가 보도록 하죠. 왜 많이 나오는지 모르나 우리 출제가 여러 번 됐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사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사회 간호 대상인 지역사회는 우리가 아주 단순한 기능을 하는 곳이 아니라 다양한 기능이 이루어지는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요 지역사회 기능으로는 여러분들 물자나 서비스를 생산, 분배, 소비하는 경제적 활동도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지역사회가 공유하는 지식이라던가 가치라던가 행동이라던가 이런 걸 창출하고 유지 전달하는 사회적인 기능도 있고요. 네, 세 번째가 우리가 지역사회 주민으로서 꼭 지켜야 되는 행동을 규제하는 사회 통제 기능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으로서 꼭 지켜야 되는 행동 규범을 만드는 기능을 갖고 있죠. 여러분들 한 나라의 국가에서는 국민으로서 법에 의해서 행동해야 되잖아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지역사회에서도 주민으로서 행동해야 되는 규범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사회 통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번째로는 지역 구성원 단위 조직들 간에 관련된 기능으로 이건 뭐냐면 여러분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어떨까요? 통합한다는 거예요. 통합하고 또 참여하고 이런 기능을 갖고 있다는 거죠. 지역사회에 공동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이 서로 통합하고 참여하는 기능도 이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개인이 감당하기 좀 어려운 일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같이 담당하는 거예요. 뭐 질병이라던가 사망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돕는 기능,
우리가 상부상조 기능, 뭐 이런 기능들을 하죠. 그래서 지역사회 기능은 왜 다루는 거냐면, 우리가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대상자를 잘 이해해야지, 우리가 간호사업할 때 대상자를 좀 더 이해를 해야지 잘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역사회는 이런 다양한 기능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대상자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일단은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험 준비하시는 분은 문제로 출제됐던 것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나왔던 데서 또 나오는 게 확률적으로 보자면 뭐 제가 단언하긴 좀 어렵지만 대체적으로 80% 정도 됩니다. 합격을 좌우하는 거는 우리가 한 10% 뭐 이 정도. 그래서 다뤄졌던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주 꼼꼼하게 다뤄주시면은 일단 80점은 확보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합격하려면은 그 이상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보충하기 위해서, 보충하기 위해서는 뭐 문제풀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더 추가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 분류로 넘어가도록 하죠. 우리 앞에서 이 지역사회를 분류할 수 있는 속성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가 지리적 경계. 우리 지역적으로도 지역사회를 분류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상호작용. 우리가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사람 중심으로 분류할 수도 있고, 세 번째가 우리가 공동의 유대감. 같은 소속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분류할 수 있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사회 분류는 우리 앞에서 다뤘던 세 가지 속성에 의해서 분류할 수 있는데, 먼저 지리적 경계에 의해서 우리가 시간 공간에 의해서 구분한 지역사회를 우리가 구조적이라고 그러는 거죠. 구조적 지역사회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떤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서로 상호작용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구분한 지역사회를 기능적 지역사회다라고 합니다. 기능적 지역사회. 그 다음에 공동의 유대감, 소속감을 중심으로 해서 구분한 지역사회를 우리가 감정적 지역사회다, 이렇게 분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사회는 크게 지역사회의 속성 세 가지에 의해서 구조적, 기능적, 감정적 이렇게 분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지역사회 간호 대상이 되는 지역사회는 뭐냐 이렇게 질문하시면 요 세 가지가 다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간호사업을 할 때 구조적인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사업을 전개할 수도 있고, 기능적인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해서 전개할 수도 있고, 감정적인 지역사회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간호사업의 어떤 목적이라던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간호사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먼저 구조적 지역사회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이 지역사회 분류 출제 빈도 높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정리하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구조적 지역사회에는 시간 공간에 의해서 구분한 지역사회를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종류가 우리가 구조적 지역사회 유형이 제일 많죠. 그래서 구조적 지역사회에는 우리가 어떤 이유로 모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있을 때 그 무리를 중심으로 해서 구분했으면 집합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대면공동체라는 것은 우리가 구조적으로 구분하긴 했는데 서로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이렇게 경계로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시보다 농어촌에서 큰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잘 알고 지내는 사람들을 경계로 해서 구분했으면 대면공동체라고 그러는 거고, 그 다음에 생태학적 문제의 공동체라는 것은 공동의 어떤 건강 문제를 갖고 있다. 우리가 지역 주민 중에서 공통의 건강 문제 갖고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자면 기후 영향 받는 조건이 비슷해. 뭐 이런 경우에 그 기후 때문에 생기는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경계로 해서 우리가 지역사회를 구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생태학적 문제의 공동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정학적 공동체라는 것은 우리가 인위적으로다가 합법적 지역적 경계에 의해서 구분한 지역사회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행정관할 구역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우리나라로 보자면은 뭐 시군, 읍면리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정학적 공동체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에 들어가는 것이 조직 공동체라는 거죠. 여러분들 조직이라는 것이 2명 이상이 모여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2명 이상이 모여진 의도적인 집합체 아니겠어요? 요 조직 공동체도 우리가 구조적인 지역사회쯤 해당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직 구성원에 속한 사람이 있고 안 속한 사람이 있겠죠. 조직 구성원에 속한 사람들을 이렇게 경계로 해서 구분했다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우리 학교라고 하는 공동체, 보건소라는 그 조직, 학교라는 조직, 뭐 그 밖에 산업장 조직, 그다음에 많은 기업 조직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우리 조직 공동체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문제 해결 공동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하고도 관련성이 있냐면 생탁적 문제 공동체라는 게 있었었죠. 요거는 공동의 건강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경계로 해서 이렇게 구분했다면 요 생탁적 문제 공동체에 속한 사람 중에서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사람 범위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경계로 이렇게 구분했다는 거예요. 요거를 문제 해결 공동체다라고 합니다. 네, 좀 어렵죠. 그래서 요 지역, 구조적 지역사회, 시간 공간에 의해서 구분한 지역사회를 얘기하는데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일단 문제는 우리가 쭉 설명했을 때 어떤, 구조적 지역사회 유형을 설명했는가 알아볼 수는 있으셔야 돼요. 예, 알아볼 수 있어야 되고, 출제가 가장 많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기능적 지역사회. 요거는 우리가 어떤 걸 성취하기 위해서 상호작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걸 중심으로 해서 구분한 지역사회를 기능적 지역사회라고 합니다. 이 기능적 지역사회에 들어가는 것이 요구 공동체, 요구 앞에다가 동의를 넣으셔도 돼요. 시험 문제 나올 때는 동일 요구라고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동일 요구 공동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뭐하고도 관계가 있냐면 요 구조적 지역사회 중에서 우리가 생태학적 문제 공동체라는 게 있었고, 문제 해결 공동체라는 게 있었었죠. 공동의 같은 건강 문제를 갖고 있으면은 우리가 생태학적 문제 공동체다라고 그러는데, 근데 그 건강 문제를 갖고 있더라도, 사람들이 바라는 요구가 똑같진 않겠죠. 우리가, 바라는 요구가 같기 때문에 상호작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태학적 문제 공동체 안에서도 요구가 같은 사람들은 상호작용할 거 아니겠어요? 이 사람들을 우리가 묶어서 동일 요구를 갖고 있는 공동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동일 요구를 갖고 있는 지역사회는 구조적이 아니라 뭐 중심으로 구분했냐면 상호작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기능적 지역사회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원공동체. 예, 이것도 우리가 생태학적 문제 공동체라던가 문제 해결 공동체와 관련성은 있는데 똑같지는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 문제 해결 공동체라던가 생태학적 문제 공동체가 있으면은 그 안에서도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동의 자원을 사용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죠. 모든 사람이 똑같은 자원이 필요하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공동의 우리가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공동의 자원이 필요한 사람들은 그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상호작용하겠죠. 이거를 자원공동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자원공동체는 이 기능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상호작용하니까. 그래서 이 기능적 지역사회는 다행히도 종류가 많지 않아요. 우리 대표적으로 동일요구, 자원공동체 같은 걸 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감정적 지역사회. 예, 일단은 문제로 가장 많이 출제가 되지는 않고 있으나 이것도 나올 수는 있어요. 이 감정적 지역사회는 공동 유대감, 소속감을 중심으로 부분을 했는데 우리가 소속 공동체라던가 특수물 공동체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뭐 같은 지역 출신, 학교 출신, 혈연 중심 이런 지역사회 같은 경우에는 같은 소속감이 있다는 거잖아요. 예, 같은 소속감이라는 유대감이 있는 집단이란 얘기예요. 이거는 감정적 지역사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취미 활동들 있죠. 동아리, 취미 활동, 하기 위한 동호회,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공동의 유대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모여진 공동체, 즉, 감정적 지역사회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역사회, 우리가 분류까지 우리가 쭉 다뤘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 보건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죠. 지금까지 우리 뭐에 대해서 다뤘냐면, 지역사회 보건과 지역사회 간호의 대상이 되는 지역사회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지역사회 속성도 다뤘고, 특징도 다뤘고, 기능도 다뤘고, 그다음에 지역사회 분류까지 다룬 거죠. 예. 그 중에서 우리 지금까지 한 지역사회에 대한 내용 중에서 우리 한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 대해서 잘 정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룰 게 뭐냐면 이 지역사회 간호의 개념을 보기 전에 지역사회 보건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사회,
우리가 보건에 대한 개념을 먼저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지역사회 보건, 지역사회 간호 어느 게 더 큰 거라고 그랬냐면 지역사회 보건이라고 그랬죠. 지역사회 보건. 건강을 추구했으면 다 지역사회 보건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보건학에 대한 개념을 먼저 살펴볼 거고 그리고 나서 간호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살펴본다 그랬죠. 우리가 보건에 대한 지역사회 보건 봅시다. 보건은 건강을 추구하는 거라 그랬고 지역사회는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사회라 그랬죠. 그러면은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이 보건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발전해 왔냐면 개인과 가족을 먼저 대상으로 했고요. 제일 먼저는 개인을 대상으로 했겠죠.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 개인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을 추구하는 사업들을 했겠고 그 다음에는 조금 더 확대돼서 가족, 그 다음에 가족이 확대돼서 집단 이렇게 대상으로 했고요. 더 확대돼서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발전해 왔다는 것. 그러면은 요 지역사회 보건 는 개인, 가족, 집단 이렇게 대상을 변천해 왔고 지금은 지역사회를 우리가 다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보건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지역사회 보건 하고 우리가 공중보건이라는 게 있어요. 공중보건. 우리가 지금 하는 과목이 지역사회 간호학이잖아요. 지역사회 간호학에서는 지역사회 보건하고 공중보건을 굳이 구분을 해요. 굳이 구분하고. 그런데 우리가 이 지역사회 간호하고 유사한 학문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공중보건학이라던가 이런 학문들이 유사한 학문인데, 유사한 학문에서는 요 지역사회 보건하고 공중보건하고 사실은 거의 같은 학문으로 봅니다. 같은 학문으로 보되 지역사회 간호학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굳이 구분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차이가 있냐면 여러분들 요 공중보건이라는 것은 지역주민 대상으로 건강을 추구하는 사업을 실시하되 우리가 쉽게 얘기하자면 공공기관 중심이에요. 공공기관 중심. 말하자면은 국가기관 중심, 정부기관 중심으로 우리가 지역주민 대상으로 건강을 추구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것을 공중보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공공의 보건조직에서 우리가 지역주민 대상으로 건강을 추구하는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지역사회 보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역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건 마찬가지인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되 지역주민의 지역사회에 요구에 근거하는 거예요. 요구 중심으로 우리가 실시하는 보건사업을 우리가 지역사회 보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공중보건사업은 국가가 우리가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채택을 하면 이거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이루어지겠죠. 방향으로 따지자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니까 하향적 상이하달식으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이 지역사회 보건은 지역주민의 요구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주민이 어떤 필요가 있는가 요구가 있는가 이걸 파악해서 우리가 사업을 계획해서 제공하는 그런 형태의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한 것이 표로 나와 있죠. 여러분들 그 표에 공중보건사업과 지역보건사업 이렇게 비교한 표가 있는데요. 요거로 두 개를 요약 정리해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공중보건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공조직을 통해서 지역주민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얘기하는데 국가가 선택된 집단이 대상이고 그 다음에 질병 예방이라던가 건강증진이라던가 목적이 특수목적인 거예요. 국가가 선택한 목적에 의해서 사업이 제공되는 거고 기관은 공공기관 중심일 거고 그 다음에 국가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권력성, 우리가 정치성, 권력성, 강제성 다 비슷한 얘기예요. 우리가 정치 권력이 내포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 강제성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법령의 제약을 엄격히 받죠. 국가가 정한 법에 의해서 실시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역 주민의 의견은 많이 반영되지 않아요. 여론이 초점이 되지는 않을 거다는 거. 그리고 사업 진행 절차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갑니다. 하향식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사업의 효과를 보기까지의 기간은 예보다는 짧아요. 그러나 이 공중보건 사업의 효과도 예방 사업 위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임상에서 실시되는 임상 사업보다는 치료 사업보다는 장기간에 걸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근데 둘을 굳이 구분하자면 이것보다는 얘가 우리가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공중보건 사업이 단기간에 그 효과를 보는 사업이다 이렇게도 맞는 거고 임상에 비해서 치료에 비해서는 장기간이 요구되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서 사업 효과가 나타난다. 그래도
완전히 틀리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보건보다는 우리가 단기간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공공기관 중심으로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제공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 주민들의 능력을 개발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지역사회 개발과는 좀 분리되어 있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지역사회 보건,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오겠죠. 그죠? 나오더라도. 그러면은 지역사회 보건, 지역사회 주민의 요구 중심으로 전개하는 지역사회 보건 사업은 대상이 지역주민 전체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지역주민 전체의 건강을 향상하려고 그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업기관은 공공기관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 보건은 우리가 다양한 곳에서 실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곳에서 실시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강제성은 없습니다. 정치 권력은 내포되어 있지 않고 법에 전혀 영향받지는 않겠죠. 우리가 이 지역사회 보건사업도 한 나라 안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혀 무관하진 않아요. 그래서 법에 위배되지는 않겠지만 법대로 시행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법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덜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요구 중심으로 하니까 여론이 중요시하게 고려될 거고, 요구를 중심으로 계획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상향적, 하위상달식으로 이루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요 공중보건 사업보다는 좀 더 장기간에 걸쳐서 우리의 효과가 나타날 거고, 그 다음에 이 지역사회 보건은 요구 중심으로 하되 지역사회가 문제를 스스로 자주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 주민의 능력을 개발해야 돼요. 그래서 지역사회 개발의 한 일부분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강은 우리가 요 지역사회 보건, 보건까지 하고요. 지역사회 간호가 조금 또 길기 때문에 요거까지 하고 시기는 좀 무리일 것 같아요. 그래서 1교시는 여기까지. 1교시 하는 것이 우리가 지역사회 간호에 대한 소개했고요. 지역사회 간호 분야에서 지역사회 간호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그 다음에 지역사회 간호는 우리가 지역사회 간호의 대상인 지역사회에 대한 얘기를 쭉 다뤘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 간호라는 것이 지역사회 보건학 안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보건에 대한 개념까지 했어요. 조금 쉬었다가 2강에서는 우리가 지역사회 간호 개념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